안녕하세요. 박승주입니다. 세종로 국정포럼의 비전과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로 국정포럼은 대한민국 국가사회 발전의 거버넌스를 지향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절벽 문제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모른다는 미래무지 문제이고, 세 번째는 세계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세계로 나가려는 마음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성이 빈약한 문제.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걸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인구절벽은 출생률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27만 6천 명이 출생을 했고요. 금년도에 대학 정원 미달이 2만 6천 명, 2024년 즉 올해 1학년 4학년 되는 24년도에는 11만 명이 정원 미달입니다. 그래서 올해 2만 6천 명, 내년 5만 명, 그 다음 8만 명, 11만 명, 4년 동안에, 올해부터 4년 동안에 누계 27만 명이 정원 미달인데, 금년도에 2만 6천 명 미달되니까 대학 재정에 2천억의 결손이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올해부터 4년 동안 대학은 2조 1천억 정도의 수입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방의 중소도시나 이런 데는 거의, 대학에 있는 도시는 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면서 또 인구가 없기 때문에 타격을 입게 되고, 대학이 소멸됨으로써 타격을 입게 됩니다. 농어촌은 이미 소멸 단계로 들어갔고요. 이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특히 보험에서 생명보험, 이런 산업 기반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연금이나 보험은 돈을 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입자가 없으니까 붕괴될 수밖에 없고, 산업 기반은 수요자가 없으니까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인구절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도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인구절벽 문제로부터 그분들도 인식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미래무지 문제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께서 주장하시는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만 잘 쓰면은 초등학생이건 노인이건 전부 신인류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2030년, 여기서 2030은 2030년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의 미래가 굉장히 심각하게 변한다. 현존 직업의 70%가 소멸되는데, 잘 나가는 직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고급 일자리가 없어지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전문 직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자리가 거의 다 인공지능이 대체하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초지능사회, 5G나 IoT 인공지능이 합해져서 초연결사회, 또 가상현실 때문에 가상과 현실이 통합되는 초실감사회, 이런 미래가 2030년까지 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갈 거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은, 아마 이 미래를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5년 후면은 부동산 가격이, 특히 아파트 가격은 폭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성 부족 문제입니다. 우리가 막힌 상황이 80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을 보십시오. 전부 국내 대학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외국 대학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이 스마트폰으로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세계화가 이미 돼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아마 KT나 SKT에다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인공위성 중계기 회사에게 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스마트폰 와이파이 사용료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계 시장, 월드 마켓이 이미 우리 눈앞에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쿠팡이 뉴욕의 증권시장 상장하니까 100조 원 이 시총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한국의 다른 이 플랫폼 기업들도 뉴욕 증시에
상장하자고 지금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쿠팡이 되니까 비로소 알려졌지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세계 시장 월드마켓을 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 다음에 인간성 분열 문제 이건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기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사람 간의 융복합 능력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데 기술들이 무슨 손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융복합하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내 기술과 저 사람 기술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4대 문제인데 답은 어떻게 돼요? 인구절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초중고 학생 한 명도 놓치면 안 된다. 전부 일당백을 만들어야 된다. 모두가 1등이 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교과 공부만 해가지고 1등이 되겠습니까?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교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공부인데 더 중요한 게 몸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이 머리로 공부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거든요. 김연아 마찬가지 몸으로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는 몸으로 익히는 체험 이런 게 더 세계화다. 그래서 교과 공부를 소홀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공교육 3.0 모형학 학습 또 스마트 지역 혁신 체제, 이게 바로 우리 농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스마트폰을 잘 쓰게 만들어 주자. 또 글로벌 공공외교 네트워킹 세계적으로 이걸 활성화해서 세계성을 해결해 주자. 또 학생들의 문제, 인간성 문제, 교육 자원봉사 운동을 활성화하자. 이렇게 대처 방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암기하고 계산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한국형 천재다. 이런 우리가 시대에 살아왔죠. 근데 이제는 암기야 잘하고 기억 잘하고 계산 잘하는 이런 한국형 천재는 이제 종말이다. 왜요? 인공지능이 좋은 직업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암기하고 계산하고 기억하는 게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말 시대다. 이제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융복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개인들은 전문성을 깊게 가져야 된다. 우리 세종로 포럼에 미래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이 이번에 지금 오픈이 되는데요. 그 미래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은 박승주 이사장이 실은 착안한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착안했느냐? 총괄 교수를 맡고 있는 박운선 경제부동산 위원장께서 착안하신 겁니다. 그분이 자기가 이 일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세종로 포럼 차원에서 승인을 해달라. 세종로 국정포럼이 당신이 보기에는 엄청난 잠재력과 또 그동안 축적해 놓은 기반이 대단한데 이걸 활용해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하면은 이건 반드시 성공한다. 즉 제도권이 아니라 이제는 비제도권이 성공하는 시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따지고 보면은 박운선 위원장하고 융복합을 한 거거든요. 융복합을 해서 우리 세종로 국정포럼의 최고 경영자 과정이 벌써 우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시가. 또 우리 이번에 회원 웰페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욱 위원장이 미래인재교육대학의 교수협의회장이거든요. 그분하고 저하고도 바로 융복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융복합. 각자 자기 영역이 있으면서 공동 목적을 가지고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대다. 그래서 인구절벽 문제, 미래무지 문제, 세계성 부족 문제, 인간성 빈형 문제, 이걸 해결한 대처 방안은 학생을 한 명도 버리면 안 된다. 모두를 일당백, 모두를 1등을 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 3.0 모형학 학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국 방방곡곡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도 스마트폰을 잘 쓰게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외교 네트워킹을 잘해야 된다. 또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 자원봉사자가 많아야 된다. 근데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만 있나요? 어른들도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세종로 국정포럼의 정회원 릴레이 특강은 회원들에 대한 이 교육 자원봉사, 지금 이걸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세종로 국정포럼은 뭐냐, 여태까지는 이렇게 단체, 하나의 단체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실은 17년 전부터 이 단체를 생각한 건 아닙니다. 이 단체를 구성하는 한국국제자원봉사회, 한국생명운동본부, 미래인재교육대학, 창체활동지도사협회, 글로벌 인재캠프, 글로벌 진로캠프, 이러한 제반 조직들이 연합으로 포럼을 하는 미팅, 글자 그대로 미팅이 세종로 국정포럼이지, 단체로서 세종로 국정포럼이 실은 지향하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런 하위 구성단체들이 발전이 덜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걸 단체처럼 됐는데, 이제는 본연의 위치로 이 포럼은 글자 그대로 미팅,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구성 한국국제자원봉사회, 생명운동본부, 미래인재교육대학, 이런 구성단체들이 이제는 202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들이 서울만 있느냐? 전국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는 세종로 국정포럼, 부산에 부산국정포럼, 대구국정포럼, 인천국정포럼, 제주국정포럼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국정포럼을 다 운영하자. 이게 세종로 국정포럼의 지향이고요. 그러면서 정부하고 관계는 여전히 갖고 있자. 세종로 국정포럼은 중앙부처하고 관계를, 부산국정포럼은 부산 지역의 국정포럼, 대구 지역의 국정포럼, 인천 지역의 국정포럼, 이렇게 해서 정부 관계자분들을, 고위직들을 각 분야별로 모셔다가 국정포럼을 한다. 이게 이제 지향이는 목적이고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첫째가 국제자원봉사입니다. 영어로 키바. 근데 이 국제자원봉사에 대해서요, 오늘 분명하게 알으셔야 될 것은 외국에 나가서 하는 국제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이 국제자원봉사는 여기 있죠, 인코리아, 한국 안에서 인터내셔널 볼런티어 액티비티스, 국제자원봉사자 활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한국 안에서 인터내셔널 볼런티어 액티비티스, 처음 들어보시죠? 대체 그럼 뭔데 이러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서울에 주한대사관, 110개 주한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개 주한대사관에서 우리 이번에 서울에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오는데 그분을 좀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내해 주는 봉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봉사입니다. 왜냐? 110개 나라 중에 선진국 빼고 90개 나라 같으면 한국에 와서 배우려고 굉장히 합니다. 공무원은 한국의 정책을 배워가려고 하고, 기업인은 한국의 기업들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고, 교수는 한국의 이 발전된 저력 이런 걸 배워가려고 하는데 오기가 어려워요. 왜냐? 한국이 그 나라에 비하면 물가가 비쌉니다. 또 어디 적절하게 어디를 가야 될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기가 어려웠는데, 만약에 우리 한국국제자원봉사에서 이렇게 손님 안내봉사를 해준다면은 그 나라 대사관에서는, 적어도 90개국의 대사관에서는 정말로 즐거워할 거다. 예, 왜냐하면 경비 부담도 좀 해주지 않겠어요? 안내해주면서 내가 들어가는 돈까지 다 네가 부담해라, 이런다고 하면 누가 안내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 봉사는요, 국제경기대회 응원봉사. 이게 실은 이 한국국제자원봉사회를 자신있게 구상했던 게 바로 2002년 월드컵 때 외국팀 응원단이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외국의 대사님들이 서울에 와 있는 그 우리 한국팀을 뺀 15개 나라 대사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다니시더라고요. 자기 나라 응원단을.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응원단은 이렇게 만들으라고 이렇게 정부 지침을 주기는 했는데, 응원은 그 대사님들이 가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때 경험으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걸 그때 국제 경기 응원 봉사를 했고,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봉사가 손님 안내 봉사다. 그러면 국제 우호 관계가 바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국제 우호 관계를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걸 공공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하는 외교는 스테이트 디플로마시, 민간 간에 하는 것은 공공외교, 퍼블릭 디플로마시, 여기에 중심 역할을 하자. 근데요, 우리가 손님 안내 봉사를 하면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산을 가고 싶다, 대구를 가고 싶다. 그럼 부산, 대구에도 있어야 되고, 광주 가고 싶다 그러면 광주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17개 시도별로 지역회를 다 두자. 17개 시도별로 110명씩 지역회를 다 두자. 왜 110명입니까? 대사님들이 110명이거든요. 그래서 110명하고 연결되게 이렇게 해서 해주자. 그러면은 시도마다 있으니까 시도지사는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요, 전에 지방에서 한 3년 근무를 해봤는데, 시도지사님들이 국제통상 업무, 국제교류 업무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단체는 아주 안성맞춤이다. 대사님들한테도 안성맞춤이다. 그럼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외교부에서는 싫어할까요? 아니, 손 안 대고도 이렇게 대사님들하고 뭐 돼가지고 다 해주는데, 또 시도도요, 이번에 공공외교법이 작년에인가 만들어졌습니다. 공공외교법이. 외교부가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세우면은 시도지사도 공공외교 세부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가 활동을 해주면은 시도지사가 공공외교 세부계획 세우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17개 시도 지역회는 아마 CEO들이 많이 조인하고, 그것만 가지면 전문가가 갈 데가 없잖아요. 전문가가. 그래서 전문가는 12개의 중앙위원회에 전문가들은 들어가고, 학생은 왜 이게 들어있느냐? 학생들은요, 국제 청소년 캠프, 또 청소년 유엔총회, 이런 걸 하면은 포부가 억수 달라지잖아요. 국제 청소년 캠프가 아마 아시기로 잼버리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17개 시도가 이 전부 다 결성이 된다면은 17개 시도에서 국제 청소년 캠프를 1년에 한 번씩을 해봐요. 그러면 한 나라에서 17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17명이. 그러면 학생 17명이 오면은 얼마나 우리 학생 17명하고 시도식에, 응? 근데 그 나라가 몇 나라예요? 나라가 110개 나라예요. 그러면 전체 학생이 얼마가 와요? 2,000명이 와요, 외국에서. 그럼 그 네트워크는요, 또 대단합니다. 그 네트워크는. 그럼 우리 학생들은 국제 인맥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자기하고 관계 맺었던 학생하고 국제 인맥, 세계 각국에 110개 나라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세계성을 높여주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17개 시도의 업무 중에 국제 청소년 캠프, 그 다음에 청소년 유엔총회 업무를 해놨는데요. 그럼 청소년 유엔총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우리 그 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 가면 기조연설 하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 유엔총회, 부산 청소년 유엔총회, 대구 청소년 유엔총회 이런 게 만약 1년에 한 번씩 열린다면은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그 자기가 원하는 나라 외교부 장관으로 가서 기조연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교부 장관 임명장을 누가 주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욕심은요, 이 대사님들이 외교부 장관 임명장을 주라는 겁니다. 미국 대사는 미국 외교부 장관 임명장을,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임명장을, 그 다음에 어디 뭐 앙골라, 우루과이 전부 다 자기 나라 외교부 장관 임명장을 주어서 청소년 유엔총회를 시도별로 하라 그자 이거예요. 그럼 110명이 연설을 하면은 대체 며칠간 해야겠습니까? 며칠간 해야죠. 며칠간. 예, 기조연설을. 그래도 즐거운 일 아니에요? 물론 그 스펙은요, 리얼 스펙입니다. 대사님이 사인해 가지고 김갑동, 대구 무슨 고등학교 2학년 김갑동 귀하를 대구 2021 유엔총회, 청소년 유엔총회 우리나라 우루과이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함. 주한
우루과이 대사 누구? 이 신나는 스펙 아니에요. 응? 예, 이런 것을 저는 이 국제자원봉사에서 프로그램에 넣어놨기 때문에 학생들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전문가의 글로벌라이제이션, CEO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외교, 이런 게 이 국제자원봉사회다. 그런데 이게요, 이 국제자원봉사회를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사람 모으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미래 국정 최고 CEO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인재 수혈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미래 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에 오시는 분들은 국제자원봉사회에 바로 이게 충원을 하자. 그래서 오늘 아침 세종로 국정포럼에 한 분이 저 임명장을 받았는데, 그분은 위원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국제안보위원회 중앙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이번에 그분 얘기 들어오는 분인데, 그분이 여기 12개 중앙위원회 중에서도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커미티, 국제안보위원회, 거기에 중앙위원으로 임명장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종로 국정포럼의 구성단체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 이게 올해 시작이 됩니다. 생명운동본부는 빠르면 하반기,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올해 굉장히 중점으로 가고, 여기에 미래국정 최고 과정이 중심 역할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 이게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 다음에 생명운동, 이건 금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 하는데요. 생명운동은 크게 이것 때문입니다. 국가적 출산 기반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학생들 출산 기반도 그렇고 남학생들 출산 기반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건 출산 기반이 상당히 약화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청소년은 상실감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기반을 강화하고 상실감을 해소하자. 그래서 자부자긍심을 높이자. 이러는데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 기반은 아무래도 생명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 한 8,000개 초중고교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 보건선생님들의 이분들에게 기회를 들여가지고 봉사 마인드로 이런 출산 기반 강화 운동을 하게 해드리자. 또 하나는 상실감 문제는 전국 200개 생명봉사단 해가지고 지역 단위 봉사활동으로 하게 해드리자. 여기는 프로그램이 두 개입니다. 보건교사 활동 프로그램과 지역 단위 봉사활동 프로그램. 앞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전국 보건교사회 200개 생명봉사단, 이렇게 해서 이건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국회에다가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그동안 많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에 이 한국생명존중운동본부를 등록을 하자. 그래서 범사회지도층으로 참여를 하고 국가정책에도 생명존중운동을 반영하도록 하자. 이러려면은 국회에 등록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기관도 요 보건교사와 생명봉사단 외에 지역 단위 기관들도 협력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자. 그래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지원청, 또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 이런 게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생리적 출산 기반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심리적 상실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국가적 지도층과 지역사회 지도층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국가적 지도층은 국회죠. 지역사회 지도층은 바로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 협력 체계가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이 미래 인재입니다.
미래인재교육대학. 이건 2030년 미래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거냐 중에서 바로 미래인재교육대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교수단을 만드는 일인데, 이 미래교수단은 어떤 분들로 만드냐? 시니어 교수단, 학생 교수단 해가지고 직장인, 퇴직자, 노인도 아까 최재봉 교수 표현에 의하면 노인도 스마트폰만 잘 다루면은 신인류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도 3학년 이상이면은 스마트폰을 다루거든요. 그러면 3학년 이상이면은 부족함이 없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서 노인들은 스마트 워킹하는 방법,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스마트 스터딩 방법, 또 스마트폰으로 가르치는 스마트 티칭 방법, 이런 걸 가지고 교수단 활동을 하도록 하고, 학생 같으면은 디지털 봉사활동, 스마트폰 검색학습, 스마트 모형학 학습, 화상교육 학습, 이런 것도 학생들이 가능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와줘야 되겠죠. 앞에서 나왔던 스마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데 이 노인교수단과 시니어 교수단과 학생교수단을 같이 활용해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그 지역혁신체제가 구축되면은 유튜브로 지역정책 전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반드시 배우는 게 유튜브 활용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고, 그래 된다면은 농촌에는 노인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는 어디가 있을까요? 가족들이 도시에 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 있는 가족들과 농촌에 있는 시니어들 간의 소통도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3단계가 되면은 디지털 문명사회, 앞에서 말한 대로 인공지능, 5G, IoT, VR, 로봇, 또 현존 직업의 70% 소멸된다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은 70%가 새로 나오는 거죠. 또 우리 학생들 교육 3.0, 이런 것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도와주고 하면은 굉장히 꽃을 피울 것이다. 그래서 이 교수단은 미래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스마트 워킹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인성교육도 같이 공부하고, 이런 걸 해서 교수단이 이렇게 활동하고 학생교수단도 활동하고 하면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인식해야 될 것은 2030년까지 10년간은 지난 100년보다 변화가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0년 하면 1920년인데 1920년이 3.1운동 난 1년 후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변했는데, 이 변화보다 앞으로 10년이 더 큰 변화라고 하니까 이거 상상이 되겠어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상상을 조금만 하면은 안 하는 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올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이렇게 변한다는 걸 알면은 당장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겠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렇게 사회가 급변한다는 걸 알면은 보수학원 다니는 머리 공부만 시키지는 않겠죠. 몸으로 하는 공부도 막 시키겠죠. 실제로 돈은요, 머리로 하는 공부, 몸으로 하는 공부가 돈을 더 잘 벌어요. 머리로 하는 공부보다. 머리로 해서 하는 공부 중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되는 거. 공무원 되면은요, 저 가족이 아프다고 해도 돈 100만 원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왜? 월급 받아갖고 먹고 살기 빠듯하니까. 공무원이 뭐 연금이 있어서 좋다요? 아유, 좀 낫기는 하겠지만은, 그 대신 공무원 봉급은 기업보다는 박하잖아요. 근데 그게 공무원 되기가 쉽습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창업해가지고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하는 게 오히려 돈을 절 버는 거지. 그래서 더 큰 변화가 온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문명 시대에는 나이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80 먹은 할아버지도 스마트폰만 다루실 줄 알면 신인류고, 초등학교 3학년도 스마트폰만 다룰 줄 알면 똑같다 이 말이죠. 오히려 지금 사회에서 가장 신인류 반대, 구인류가 누구냐 그러면은 50대 중후반이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50대 중후반은 조직에서 가장 왕성한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서들도 많고
또 직원들도 많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안 한다는 거예요. 직접 안 하고 말만 하면은 전부 해다 주기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폰 다룰 줄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916라는 거죠. 916.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딱 그 자리를 벗어나면은 자기 손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재직 중에 안 배우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배우기가 더 쉽죠. 이게.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하는 포노사피엔스가 신인류다. 그러니까 신인류는 이제는 나이가 없다. 누구든지 스마트폰만 다룰 줄 알면은 신인류다. 그래서 이게 이세종로 국정포럼 체계도의 세 번째 미래인재교육대학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면은 이 전국을 바꿔야 되잖아요. 전국을. 그래서 이게 스마트 지역 혁신, 스마트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추진 체계도입니다. 그래서 미래인재교육대학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역 교수단을 양성을 해요. 이때 누가 지원해 주냐? 미래인재교육대학에서 경비까지 가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경비를 대주는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MOU를 맺어서 미래인재교육대학에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 교수를 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역 교수가 지역 주민들을 스마트폰 교육을 시키도록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 활동 지원.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유튜브를 만들어요. 지자체 유튜브를. 지금도 일부 지자체가 자기 지자체 이름을 딴 유튜브가 있는데 이 어쩌다 한 번씩 기사를 올려요. 어쩌다 한 번씩. 왜 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역 주민들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이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면은 유튜브를 보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이제 유튜브를 보는 능력이. 그 대신 이 마을 주민들 마을회관에 공용 와이파이를 달아주면 돼요. 공용 와이파이를. 그래서 이 마을회관에서 지역 교수들이 가서 스마트폰을 교육시키고 공용 와이파이를 지원해 주면은 유튜브를 보겠죠. 데이터 값이 안 나가니까. 그러게 되면은 유튜브에다가 정책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2편, 3편 정책을 올리는 거예요. 마을 탐사 정책도 올리고 마을 탐사한 실태도 올리고 특산물도 소개해서 올리고 유튜브에다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보겠죠. 근데 자기만 볼까요?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한테도 보라고 그러죠.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도 이 정책을 봐라. 그러면은 이 지자체의 정책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그 지역 출향 인사들도 다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만약에 유튜브에 이게 검색해 가지고 어느 관광 지역이다 그러면 그 관광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면 바로 또 그 지역에 휴가를 가고 싶은 사람한테도 검색이 되겠죠. 이래서 우리 지방자치 행정도 혁신이 되고 마을 주민도 혁신이 되고 지역에도 스마트폰 고수들이 생기고 유튜브도 훨씬 다양해지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저절로 놔두면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스마트 지역혁신 대상제도를 실시하자. 그래서 얼마나 빨리 했는지를 평가하자. 그래서 이게 되면은 세종로 국정포럼이 중심이 돼서 스마트 지역혁신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디지털화, 이게 뭡니까? 디지털화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얼마나 바뀌었냐 이거죠. 소통을 얼마나 잘하냐 이거죠.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 놨는데 안 봐버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자치단체 정책 유튜브를 많이 보느냐. 이런 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응? 그전에는요, 읍면동에서 문서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전달했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아파트에 가면은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공지문도 붙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된다면은 얼마나 빨리 정책을 알아버리겠습니까? 이게 폭발적인 이런 정말 정책 실정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디지털화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이 지역 교수단이 꼭 이분들만 갖고 되겠어요? 노인들이나 아까 말한 대로 이 지역 교수단에 이 학생 교수단, 시니어 교수단이 다 들어올 수가 있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이 학생 디지털 봉사활동도 활성화되는 거지. 왜? 학생들이 배워서 봉사활동하는 게 그 상대방은 디지털화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 교수단은 퇴직자로 구성하면 이게 뭐예요? 이분들한테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노인 일자리가.
예. 노인 일자리가 억수로 생깁니다. 예.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돼요? 마을 주민들은. 여기 마을에 관한 마을 주민인데 스마트 실력이 향상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세계 지능지수 1위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농촌이 6차 산업이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1, 2, 3 합하면 6이잖아요. 그래서 농촌이 1차 산업이잖아요. 가공이 2차 산업이고 3차 산업은 뭡니까? 관광객이 와서 사가는 게 3차 산업이잖아요. 관광산업. 이게 농촌이 금방 된다는 거죠. 왜? 가장 지금 어려운 게 홍보예요, 홍보. 그런데 자치단체가 유튜브 방송 만들어가지고 전담 직원을 주고 그냥 특색 있는 마을 가서 찍고 특색 있는 마을 축제 찍고 뭐 찍고 해가지고 올려놓고 그 지역의 출장 인사들도 보고 또 젊은이들도 또 모든 사람들이 검색해가지고 그 축제 보러 가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농어촌의 6차 산업도 발전한다. 이것이 돈 별로 안 들이고 어느 지역 혁신. 그래서 스마트 지역 혁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은 저희 대한민국 국가사회발전 체계도는 기본이 한국시민자원봉사입니다. 이 한국시민자원봉사에는 크게 학교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쪽이 있습니다. 민간 쪽이. 왜? 일상백을 키우려니까 학교 쪽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쪽의 대표가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입니다. 아직 공교육 3.0 교육자 포럼은 활성화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샤프론 봉사단이 기본이고 이 샤프론 봉사단과 스마트 혁신 교장단 또 여기에 글로벌 진로 캠프 일부의 학교에 계신 분들을 모아서 공교육 3.0 교육자 포럼 이걸 이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세종로 국정포럼은 미래인재교육대학 한국국제자원봉사의 생명존중운동본부가 중심이 되고 공직자 저서본부 스마트 지역혁신 네트워크 장치활동 지도사협회 뭐 이런 해가지고 다 여기에 들어온다. 근데 핵심은 생명 미래 국제자원봉사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학교 쪽은 샤프론 봉사단, 이게 어머니 봉사단입니다.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청소년을 키우고 교장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특별한 기구가 2개가 붙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타가 나왔습니다. P가 아니고 O입니다. O.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스마트폰을 만든 분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 이 발명을 어떻게 보세요? 엄청난 발명이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바꿔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발명가가 스티브 잡스인데 그 스티브 잡스 상을 주는 게 비더 CEO스 창업대회. 이게 올해 18회째 합니다. 작년에 17회째까지 했고요. 저희 시민자원 봉사회 주관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유엔 대학입니다. 유엔이 17개의 지속가능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SDG라고 하는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는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그래서 유엔 대학인데요.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에. 그래서 이 뉴욕에 있는 유엔 대학의 코리아 브랜치 역할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청소년 봉사활동 우리 세종로 포럼 쪽에 봉사활동도 유엔 SDG 17개면은요 거의 포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있고 가난도 있고 뭐 교육 퀄리티 에듀케이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요 모형학 이런 건 전부 다 퀄리티 에듀케이션 사례에 들어가거든요. 그거 유엔에다 갖다 줄 수 있어요. 유엔에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유엔 차원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고 학생들의 필드에서 창업 마인드를 전국의 농과 계열, 공과 계열, 상과 계열, 상고 계열, 공고 계열, 농고 계열 이런 데를 전부 다 창업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그러기 위해서 이 2기관이 특별히 또 중요하다. 그리고 민간 쪽에서 학생들을 도와주겠다. 진로 쪽을 도와주겠다가 진로 캠프 멤버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겠다는 게 인재 캠프 멤버고요. 모형학은 직접 이 학생들과 어머니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팀이 교육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교육위원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인사동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학교 쪽 청소년 일당백 직접직이고요. 세종로 국정포럼이 또 잘 되면은 아까 국제자원봉사에 청소년 국제캠프 청소년 유엔 총회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존중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학생들을. 그래서 여기도 도와주고 여기는 직접 나가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사회 발전을 현재도 기하면서 차세대에 대한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만드는 바로 우리 세종로 국정포럼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그 세종로 국정포럼은 대한민국 국가사회발전 거버넌스 네트워크인데 여태까지는 내부적 거버넌스는 못하고 국가와 외부적 거버넌스만 했는데 금년에는 플러스하여 내부적 거버넌스, 즉 국제자원봉사의 생명운동본부, 미래인재교육대학 이런 내부적 거버넌스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국제자원봉사에는 굉장히 규모가 커요. 12개 중앙위원회, 17개 시도 지역회. 그래서 정원이 한 2,350명 정도, 이 정도로 정원이고요. 또 생명운동본부도 전국의 보건교사 한 8,000명, 또 200개 지역단에 한 2,000명, 그것도 한 10,000명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원래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제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실장을 할 때도 6개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분과위원회가 하나하나 독립위원회가 돼도 손상이 없는 위원회였어요. 그걸 6개를 관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수로 다 했겠습니까? 그 6개 분과 담당 국장님들한테 권한을 대폭 이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융복합으로 권한을 전부 나눠 가지고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은 이런 여러 큰 단체를 동시에 거버넌스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이런 스타일의 조직 관리로도 아마 예가 없을 겁니다. 우리 저 세종로 국정포럼도 예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국정포럼 자체가 예가 없고 또 이렇게 융복합 거버넌스로 이 조직 운영을 하는 것도 이게 진짜 시민사회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사회화 과정이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자부를 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